안녕하세요. 유해영 영문법 170강 일형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 제5강 일형식의 문장에 댓글로 아래와 같은 학습자의 질문이 있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분에게 격려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뭘 좀 알아야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어떠한 질문도 공부하는 분들에게 하기를 권합니다. 사실 이런 것은 여러 학습자에게 상당한 선물을 주는 것이죠. 누구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사실 좋은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아직 충분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생각이 드는데요. 본인의 제5강을 잘 공부하면 이제 알게 될 텐데, 자, 오형식으로 분류한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일단은 좀 이해해 보세요. 오형식은 문장을 이해하는데 참 많은 도움을 줍니다만은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에 이것이 몇 형식이냐, 아마 이것이 뭐 중학교나 그럴 때는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는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 형식은 그 문장을 이해하는데 이제 도움을 주지, 그 자체가 이것이 몇 형식이냐 이렇게 질문을 시험 문제는 내기는 어렵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팔품사를 우선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근데 이것을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모르면서. 그렇죠. 또 문장의 사구성 요소, 이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문장의 오형식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이제 문장의 오형식이라는 것은 자타동사의 종류가 바로 오형식이에요. 자동사, 타동사의 그 종류가 5가지가 있어요. 완전자동사, 불완전자동사, 완전타동사, 불완전타동사, 이런데 그 중에서 목적어를 2개를 취하는 동사를 수요동사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타동사죠. 목적어를 2개를 취하는 타동사, 이것을 사형식이라고 해서 이 자동사, 타동사의 5가지 유형이 바로 문장의 오형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면 영어 사전에 영문에 대해서 거의 모든 것이 설명되어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문장의 구성 요소를 알고 형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품사에 관해서 이해를 하면 거의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이사전 있죠? 주로 종이사전을 보세요. 종이사전이 하나씩 있죠? 그 사전에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 이제 공부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명사를 하나 예를 들어보죠. 명사. 자, 명사가 무엇인가 알아야 되고, 명사가 뭐예요? 이름을 나타내는 것을 명사라고 하죠. 명사라는 것은 한문으로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명사의 역할을 하는 이제 것을 알아야 돼요. 또 부정사도 명사의 역할을 하죠. 동명사도 명사의 역할을 하죠. 관계대명사, what 같은 것도 명사의 역할을 하고, 복합자명사, 관계부사, 명사구, 명사절, 이것이 다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 팔품사에 대해서 이해를 정확히 한다는 것은 간단한 건 아니에요. 이런 것이 다 명사입니다. 이런 것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명사가 문장의 구성 요소로서 쓰이는 경우를 이해해야 한다. 명사가 어떻게 쓰여요? 문장의 구성 요소로서 주어나 보어나 목적으로 쓰이죠. 또 질문하신 분은 우선 제5강을 확실하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제5강에 올라오는 질문을 한번 좀 들어볼까요? 요양 박사님 안녕하세요. 좋은 강의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며 문법을 머릿속에 완전히 정립하기 위해 1강부터 제대로 학습 중입니다. 질문이 있어 댓글을 남깁니다. 이런 얘기예요. 일형식의 문장 중에 There are some pens on the table이 문장의 구조성 마치 이형식처럼 보입니다.
예, 그렇죠. 문장의 구조상 그렇습니다. 이 대어가 주어처럼 보이고, 근데 이것은 이제 가주어라고 하는 건데, 강례를 보면 대어가 주어가 아니라 관용으로 문대에 오는 부사라고 하시어 어렴풋이 이해는 갑니다. 이제 문두어에는 이제 이게 부사로 주로 쓰이는 건데, 이제 이것은 가주어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오는 it와 같은 가주어라고 하는 건데,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내놓는 거예요. 대어 자체가 뜻이 없어서 주어의 역할을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의미를 봐도 대어 some pens are on the table이라서 이 형식 같고, 이것도 이 형식이 아닙니다. Their pens are on the table. 이거 이 형식이 아니에요. 이것도 이 형식입니다. 왜냐하면 on the table은 부사구이기 때문에 몇 개의 펜이 테이블에 있다. 이것이 이 형식이 아니에요. 질문하신 분이 이것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문장을 구조로 봐도 아닌 동사 주어로 뭔가 좀 이상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것은 이제 질문하신 분이 조금 영어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하신 분으로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런 질문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질문하는 건 좋습니다. 모르니까 질문하는 거고, 또 질문할 때는 모르니까 좀 이상한 말로 질문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some pens on the table. 이 on the table이 부사구입니다. 이것도 이 형식이에요. 질문하신 분이 말한 것처럼 이 형식 아닙니다. 따라서 there are some pens on the table 같이 some pen on the table은 모두 이 형식입니다. 이건 다 이 형식이니까 그런 거요. 자, 그렇게 이제 좀 공부를 하면 아실 겁니다. 자, 한번 제5강을 한번 좀 복습을 해보죠. 제5강을 제가 한번 좀 영문을 5가지 형식으로 문장으로 나눌 수 있다. 동사가 1차로 4가지가 있어요. 동사가 완전 타동사, 완전 자동사, 불완전 자동사, 완전 타동사. 수요 동사는 목적어를 2개를 취하는 타동사를 수요 동사라고 해요. 목적어 2개. 어머니가 나에게 음식을 만들어 주셨다 할 때 왜 수요 동사라고 하냐면 뭐를 수요란 말 준단 말이에요. 뭘 주는 것처럼 해석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불완전 타동사, 이 5가지가 5형식의 문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사, 타동사의 5가지 형식, 이것이 문장의 5형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세요. 여기서 영문 대문자로 문장의 구성 요소를 정리해 보면, 자, 이것은 주어, 동사, 부어, 목적어, 직목, 간목, 직목이죠. 자, 문장의 형식은 주어 플러스 동사, 주어 플러스 완전 자동사, SV. 이 형식의 문장은 주어 플러스 불완전 자동사 플러스 부어, SVC. 3형식 문장은 주어 플러스 타동사, 목적어, SVO. 4형식 문장은 주어, 타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SVIO, DO죠. 5형식 문장은 주어 플러스 불완전 타동사, 목적어, 목적부, SVOC죠. 4형식 완전 타동사를 수요동사 혹은 역격동사라고 한다. 이제 수요동사는 뭐뭐를 준다, 이런 추요란 말이죠. 이렇게 목적을 2개 취하는 동사가 이제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5형식 문장의 분류가 절대적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보세요. 1형식 문장은 주어 플러스 완전 자동사죠. 주어와 동사문으로 완전한 뜻을 나타내는 문장을 말하나, 자, 수식어기가 붙어 문장이 길어질 수 있다. 자, 이게 주어 동사문으로 완전한 뜻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사실 완전한 뜻을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장의 이 형식 분류가 완전하지 못하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자, 보세요. 1형식 문장의 예를 들어 볼게요. Dr. Liu and his wife go to Choron Catholic Church every Sunday. 이것이 다 1형식 문장입니다. He works hard. 그는 열심히 일한다. He works. 그는 일한다. 이게 일한다, 이런 경우는 그가 지금 직업이 없나?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는 일에 이렇게 직업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일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she went there 거기에 갔다. The girl danced 춤을 잘 춘다. He came home 집에 왔다 이런 뜻이죠. 이게 home의 부사구입니다. 이럴 경우 home을 빼면 이제 뜻이 완전치 않잖아요. 예. The sun rises in the east 해가 동쪽에서 뜬다. Birds sing, birds sing입니다. 새들이 시적인다. 이것은 birds sing 매를 즐겁게 시적인다. He went to the park 공원에 갔다. The boy lives in the country 그 소년들은 그 나라에 산다. The earth moves around the sun 지구는 태양 주변을 돈다. There are some pen on the table 자 이런 것이다. They go to school by bus every day 이런 것이다. 이런 식입니다. God command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어라 and light appeared 빛이 나타났다. 이것이 이제 appear가 이제 완전 자동사죠. 적색 부분은 이제 부사구입니다. 5가지 문형 분류법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 다음 문장은 일형식으로 분류를 하는 데는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하여 근래의 신영문법에서는 별개의 문형을 구성하는 요소로 지배하고 있다. I have been to America. 나는 미국에 갔다 왔다. 여기 만약에 이 부사구를 빼면은 문장이 해석이 모호하잖아요. 원래는 일형식이라면 주어 동사만 가지고 완전한 문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럴 경우 이 부사구를 빼면은 문장이 이상하다. 온전한 문장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형식 분류가 이제 완전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She's home. 그녀는 집에 있어. 이렇게 home에 들어가면 이제 완전한 의미가 되지만 she is 하면은 그게 이제 완전한 문장이 안 되죠. 뭐 그런 she is 하면 그녀가 존재한다 이런 뜻도 되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They live in 부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산이라는 거를 빼면은 문장이 해석이 온전치 않잖아요. 이렇게 일형식은 주어 동사만 가지고 완전한 문장이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이런 일형식들은 이런 부사구가 빠지면 완전한 문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이 완전하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번 강의는 일형식에 대한 질문자에 대한 답변으로서 강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